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희망의책 대전본부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이번 올해부터 우리 대전 시민들이 같이 책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의책에서는 이 토크 이름을 얼토당토 북토크라고 계속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그 얼토당토한 얘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의 원뜻은 사실 좋은 거거든요. 옳기도 하고 당연한 말을 얼토당토하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옳은 말만 한다 이런 취지로 얼토당토라고 하는 북토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회인데요. 첫 번째 북토크는 김용전 작가님을 모시고 직장권법 50수를 지금 여러분이 왜 중국 영화 보면은 그 무술에 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50수면 상당히 많은 권법을 익히는 건데요. 잠깐 그 김용전 작가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제주 중문 출신이세요. 지금도 거기 땅 있죠? 땅을 큰 형이 다 팔아버렸어요. 예,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교육 석사, 그리고 최우경자과정까지 마쳤고 보성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회사 이름을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이능이라는 산수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고 한자도 나오고 하는 그런 학습지 회사의 창업 멤버로 참여하시면서 그거 실제 다 집필하신 분입니다. 한자까지도. 사실 여러분은 지금 한 명의 천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엄청 그 회사가 성장을 했고, 근데 그 이세 경영 이런 문제로 어쨌든 뭐 자세한 말씀 여기서 안 드리겠는데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쓴 책이 토사구팽 당하라.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제 반향을 일으키면서 처음에는 교사를 하다가 한 기업의 임원이었다가 작가로 이제 변신을 해서 지금은 화천에 살고 계십니다. 그 후에 이제 방송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KBS 김방희 성공예감 아침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 목요일 한 10시쯤인가요? 9시 40분. 네, 9시 40분 정도의 방송을 들으시면 이 직장 신공 이야기,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겪는 에러를 상담해오는 거를 다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방송을 지금도 12년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에 가서 또 임원들, 직원 연수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책도 계속 쓰셨어요. 여기 남자는 남자를 모른다. 그렇죠. 여자가 더 잘 알죠. 남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당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법. 그리고 이제 직장 신공, 그리고 이제 출근길의 철학, 퇴근길의 명상 이런 책을 쓰셨고요. 또 바다는 결코 비해졌지 않는다. 이런 책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직장권법 50수.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전 작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일단 인사 좀 이따 하시고요. 우리 저기 패널로 리클리드 소프트웨어 대표이사님이신 박주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의책 대전본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시철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작가님의 모두 발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젊은 분들이 쭉 계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강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나 책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직장에 그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수, 중수, 고수 이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당신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재 하수냐, 중수냐, 고수냐.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하수들이에요. 근데 하수라는 거는 기간이나 경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장이 되고 15년, 17년, 뭐 20년까지 간혹은 아직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중견기업 사장님들은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부하들 사무실을 하기는 한데 머리가 팍팍 돌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바짝바짝 하는데 잔머리가 너무 많습니다. 요번에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누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얼른 생각을 해보시죠. 누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고민 이런 것 같아야 되는 질문이 오고 그러는데 제가 앉아있던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렇게 쭉 한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죄송스러운데. 근데 어떤 분이 바로 지금 그냥 강호에서 어디 산속에 숨어 계시다가 부양신공을 연마하신 것 같은 어르신이 그냥 딱 나타나니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이게 고수분이 오셨는데 소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모두 발언은 뭐 책에 대한 것은 이거 읽어보면 사실 쉽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계기하고 제가 현재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작가 김용전이 KBS 일라디오에서 12년째를 한다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이제 그거를 좀 상세하게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매주 목요일 9시 45분부터 55분까지 10분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저도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이 직장인들의 트렌드가 변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은 자꾸 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고칠까요? 뭐 10년 전에. 그럼 제가 그 답변을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부하를 잘 꾸짖는 법,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런 뭐 일반적인 거 비슷해요. 잘못을 하자마자 바로 꾸짖으라 불러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갑자기 그냥 뭐 문득 생각난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고 꾸짖 때 때리진 마. 그건 뭔 말인가 하면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로 쓰는 말이 이렇게 쓰라고 저는 많이 권유를 해요. 너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내가 보기엔 너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클 사람인데 회장은 못 될 거다. 왜? 오너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제목으로 보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받아들이도록 꾸짖으라 그러는데 12년이나 지금은 꾸짖는다는 단어 자체가 PD가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걸 꾸짖는다 그러면 바로 이게 방송을 하면서 실제 그 KBS 청년형 홈피에 댓글이 달리거든요. 제가 뭘 꾸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막 초틀 딱 나왔는데 틀 딱 물러가라고 막 외우면서 그런 걸 하면은 청취율이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인데 이게 이 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방송을 하는 것 테마 어떤 거를 선정해 가지고 방송하느냐 70% 정도는 저한테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에 가서 성공예감 홈피를 열면 거기에 김용전 작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가 없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본 직장인들이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하시는 대상은 정말 다양해요. 그런 사장에서부터 취업 준비생까지. 요즘은 취준생 그리고 또 퇴준생이라는 말도 있어요. 회사 들어가자마자 회사 할 준비를 하는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하고 제일 많은 계층은 대리에서 과장, 차장 요 계층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분들이 질문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거의 한 일주일을 걸려서 솔루션을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질문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거나 또는
질문을 하는 특징이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고 나를 갈구는 부장만 막 욕을 하고 자기가 뭔가 제가 신문해 보니까 직장인 고민에 그런 문제가 추락이 생길 때 원인은 반드시 저는 반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도 잘못한 게 있고 위에 사람도 잘못한 게 있어요. 동료하고 추락이 생겨도 나한테도 50%가 있고 동료한테도 50%가 있어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는 다 빼놓고 상대방 것만 막 써놓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만 잘못한 걸로 그냥 이 사람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그 상담을 해주면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면 메일을 계속 보냅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이 한 질문에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왜 부장이 그렇게 크게 갑자기 화를 냈을까? 뭐 그러면 또 답을 이렇게 하는데 완벽하게도 솔직하게 안 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그걸 캐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메일이 오고 가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최장 한 7번까지 메일을 주고받은 그 직장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맨 마지막에 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솔직하게 다 향해서 넣어가지고 딱 썼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답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주로 작업은 밤에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계수 씨, 제가 살고 있는 데서 한 20분 거리에 있어요. 이제 생존에 있을 때는 뭐 그분은 대가고 저는 새끼작가지만 같은 작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가보면 밤새요. 항상 밤에 작업을 하고 아침부터 잡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오후 3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뭔가 좀 어디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낮에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이 문제를 분석해서 솔루션을 찾으려면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우리 마님입니다.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계셔가지고 혹시 또 여성 비하 발언한다고 몰라가지고 걱정스러운데 마님은 보이는 것을 믿더라.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앞에 제가 지금 귀농을 해가지고 글도 쓰면서 이제 화천에 있는데 한 700평 정도 농사를 지어요. 근데 낮에 삽을 들고 나가서 땅을 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박수를 칩니다. 저녁에 밥도 잘해주고 참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잘 때 저는 밤에 일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와가지고 공이 없었네 뭐 사고가 이건데 무슨 벌레가 먹었는데 거기 가서 작업을 못해요. 그것도 밤새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솔루션을 먼저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해결책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아보고 거의 한 80%는 회신이 와요. 해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고 회신이 아예 안 오는 분이 한 20% 됩니다. 그러면 회신이 온 내용 중에 거기서 골라가지고 방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거예요. 뭐 좀 특이한 것도 있어요. 방송을 못하는 직장이 이걸 이제 모르겠는데 직장 내에서 훈련 관계가 생겨서 그래서 문제가 돼서 뭐 나만 일방적으로 퇴사하라고 해서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거는 방송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도 굉장히 여러 번 오고 가면서 이제 솔루션을 주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한 70%. 그다음 20%는 질문이 항상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 작가가 방송을 편하게 하라고 균등하게 나눠서 계속 보내주면 좋은데 몰릴 때 와 왔다가 없을 때도 쫙 없어요. 그러면 테마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는 것이 이제 직장인 탐구 생활 같은 그런 네이버 이제 블로그죠. 그런데 들어가서 그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거기에는 그분들이 올린 질문 검색을 합니다. 거기는 아주 그 질문의 보고에 참고 참고. 근데 수준이 낮아요. 쓸 게 거의 없어요. 1년 미만짜리들이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헛소리를 거기다가 딱 던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보면은 직장인 탐구 생활 같은 경우 직탐이 질문이 한 500개 정도 올라와요. 매일. 근데 힘든 건 저죠. 왜? 500개 중에서 방송할 만한 테마가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몰라요. 콘텐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봐야 됩니다. 볼 때마다 소망하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읽으신 분은 알 텐데 그 극혐 선배가
나를 맨날 갈고 가지고 정말 저 선배 팍 어디 가서 그냥 사고가 났으면 그렇게 하는 선배인데 그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3개월 정지를 먹은 겁니다. 근데 그 회사가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대중교통이 1시간에 한 번밖에 안 간대요. 그런데 이제 그 선배와 자기 집의 거리가 한 3분 거리랍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야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차가 없다. 대중교통 타려니까 너무 힘들고 택시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PP 있어서. 그러니까 차 좀 타고 나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괴롭다고. 어? 정말 어떻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를 갖다가 그렇게 갈구고 내가지고 팍 죽어버리면 그런 선배가 하필이면 나한테 와가지고 차를 태워달라고 그런다. 그런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눈이 번쩍 트이면서 거기에 댓글이 달린 걸 보면 아 정말 이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얘기를. 왜냐하면 그게 딱 꺾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절호의 장수예요. 본인이 그렇게 미워했지만 미워하는 걸로 복수할 게 아니고 내 발 아래 내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은 전쟁에 나라를 구한 것 같다 그랬어요. 왜? 뭔가 막 마음속으로 빌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다 사고나 나라는데 사고 나면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음주단속에 걸리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무릎걸음으로 기어와서 야, 나 좀 카풀 좀 해다오. 굉장히 반가워할 그런 일인데 그것을 하고 막 지상 최대의 괴로움처럼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질문들 택해가지고 이제 한 20% 방송을 하고요. 그럼 10%가 남는데 10%는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완전히 그냥 제로일 때. 그럴 때에는 예전에 방송했던 것 중에서 10년을 넘어 하다 보니까 한 번 방송을 했는데 7년이 지났어요. 그럼 7년 사이에 그때 대학생이던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7년 다니잖아요. 그때 방송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주 좀 중요한 거는 다시 그 발췌를 해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방송 특징이 뭔가 하면은 듣는 사람은 아주 악착같이 들어요. 네. 어떤 개인 택시분은 제 방송 하나 딱 10분 동안 차를 대놓고 방송이 끝나면 운행을 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좋은 의미에서 옛날 걸 다시 골라서 썼는데 듣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예, 재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양반이 이제 맛이 갔나 이래가지고 거기 그냥 막 또 댓글이 막 뜹니다. 이거 뭐 1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김 작가도 드시면 맛이 가끔만 것도 좀 하게 나와요. 그리고 아예 저한테 이상하게 그 이렇게 교육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연락처를 알고 있는 또 그런 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한테 그냥 메시지가 막 듭니다. 작가님 왜 1년 전에 했던 거 이거 아주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난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줘요. 이러이러해서 정 없을 때에는 옛날 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서 이렇게 한다. 알려주고 그 다음 방송에서 해명을 해줘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거는 그 정도 얘기하고요. 스튜디오에 직접 가서 예전엔 하겠는데 지금은 계속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천에서 그 KBS 스튜디오까지 10분 방송을 해서 가려면은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하천 산골에서 춘천까지 나와야 되고 춘천에서 이 강북 강변도를 통해서 가는데 워낙 밀리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일찍 가가지고 방송 한 2시간 전에 KBS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잡니다.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힘들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직접 올라가고 나머지 한 3일 내지 4일은 거의 전화로 연결을 합니다. 제가 하는 건 그렇고 살아가는 거는 이 책에 대해서는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 책의 제목은 꼰대 컨설턴트가 젊은 직장인에게 주는 헌법 영란헌법 99수 좀 길죠. 그게 원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영란헌법 99수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간 컨텐츠 내용이 보면 99개의 헌법이 나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그걸 딱 받아보더니 와 이거 너무 깁니다. 이게 지금 한 250쪽인데 99수를 하면은 거의 한 뭐 600쪽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십시다 작가님. 그래서 줄여서 77수를 만들었어요. 이제 9땡으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7땡으로 합쳐가지고 77수를 했는데 그것도 깁니다. 다시 줄이고 줄여서
지금 50수가 된 겁니다. 50수가 됐는데 여기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걸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뭐 의도랄까 정신 이런 거는 바로 그 영날법법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영날법법은 어디 나온 건지 아시죠? 예, 바람의 경심에 키무라 켄신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일본 배우 사토 타케루라는 애가 그 주인공으로 이 영화에 나왔는데 만화에서 나오는 그 포즈를 너무나 멋지게 피천 어검류라 그래가지고 필살기에 자기 밀리다가 안 되겠다 하면 딱 피천 어검류를 쓰는데 애들도 그렇고 일본에도 꼭 건법 쓸 때는 건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천 어검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켄신이 뭐라 그러죠? 그 막부 끝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의뢰하는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자객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이 죽였는데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딱 웃는 걸 보고 아 내가 너무나 나쁜 짓을 했구나 뭐 하나 같은 이야기죠. 원죄가 많으니까 그걸 깨닫고 이제 불살생에 서약을 해요. 본 스스로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지만 사무라이니까 칼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 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영날검이에요. 그게 날이 이쪽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쳐야 되는 배워야 되는 곳이 뭉툭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들고 다니는데 원죄가 많아요. 그게 많이 나와요. 주변에서 비난을 받게 해요. 저게 무슨 진짜 사무라이냐. 그리고 사람을 베기 싫으면 차라리 몽둥이나 막대기 들고 다니면 되지. 왜 해피리를 갖다 꼭 칼을 만들어 가지고 거꾸로 된 영날검을 들고 다니냐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키무라 켄신이 말하는 그 정신이 나와요. 영날검의 정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불사세이고 두 번째는 성찰이에요. 성찰. 칼날이 나한테 향함으로써 내 스스로 그 칼날을 보면서 내 인생과 모든 것을 항상 반성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하다가 그 바람의 검심에 빠져가지고 1, 2, 3편을 그냥 보고 한 10번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와 그 주인공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어느 순간에 딱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상담을 의뢰하잖아요. 그럼 상담 의뢰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는 착한 사람, 선인. 근데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악이지. 그럼 저한테 부탁을 할 때에는 상담 의뢰가 올 때에는 그 글 속에 주로 뭐가 써 있는가? 여러분들 그 이렇게 뭐죠? 그 가면으로 유명한 V4 벤데타 거기에 이제 아이포스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칼로 그냥 막 영국이 문제인데 악한을 갖다 막 처치하잖아요. 그런 그 가이포스처럼 내가 대신 그 부장을 갖다 그냥 막 한 칼에 그냥 처단해 주길 바라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어떻게 혼내주면 좋겠습니까? 뭐 어떻게 선배가 후배가 또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젊은 애들이라도 죄송합니다만 젊은이들 너무 말을 안 듣고 할 말 꼬박꼬박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제 앞에 무릎을 꿇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뭐죠? 한 방에 못 굴립니다. 절대 못 굴려요. 네. 그럼 뭐라 그러냐? 영날검을 쓰시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뻣뻣한 후배를 죽이려고 칼날을 땅에 들면 그쪽도 칼날을 들고 같이 덤비기 때문에 이 판사판을 덤비면 어떻게 할까요? 선배가 지죠. 그냥 칼을 휘두르되 딱 죽이는 건 아닌 그런 쪽으로 휘두르면 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항상 그 직장인들한테 상담을 할 때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토를 내려고 하지 마라.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그냥 한 방에 뭘 복수할 것이 없는가.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때려치는 거. 네.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상담할 수가 없어요. 때려치시오. 그럼 다시 재취업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살생의 법을 쓰면서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주는 요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만인이 항상 그럽니다. 하도 뭐 부질없는 짓을 한다고. 왜? 상담은 무료거든요. 근데 회사에 갈 때보다 더 애를 수 없는 거야. 자기가 자다가 새벽 3시에 이렇게 보는 거 없잖아요. 나오면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하는 방법은 이제 메모를 합니다. 메모. A4 용지에다가 지금 부장이 이렇게 한다. 그다음 밑에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괴롭다.
그럼 왜 그러는가? 왜? 원인은 여기. 그럼 해결책은 뭔가? 이 사람이 바라는 건 이건 것 같아. 이거 갖다 막 그림이 이렇게 막그 나무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은 양자가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히무라 켄신이 항상 추구했던 그런 뭐 말이 좀 많아야 돼서 이상합니다만은 불살생의 그런 상담이다. 한 방에 막 죽이는 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게 굉장히 괴롭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영날범법 99수까지 갔던 건데 그게 이제 출판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용이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아까 그 소개할 때 이제 직장 신공이라든지 출근길의 철학, 퇴근길의 뭐 명상 이런 거라든지 회사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법 이런 장면은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직장인이 보낸 사례 중에서 가장 절절하고 좀 재밌는 거. 근데 절절하고 재밌는 걸 보면 위로 갈수록 더 재밌어요. 네. 그래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고통받을 때에는 흔히 말하는 뻑 세우는 사연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PD가 그래요. 항상 상담을 할 때 젊은이들 걸 많이 다뤄주십시오. MZ 세대 걸 많이 다뤄주십시오. 재밌는 거 많이 다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쓸 때에는 물론 여기에도 뭐 대리 과장도 있지만 최대한 다운시켜서 가급적이면은 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질문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쓴다고 이제 썼어요. 써놓고 보니까 뭐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책에 보면은 50수 중에 그 제일 마지막 최후의 수가 헌법이 독립화 헌법입니다. 독립화 헌법. 그러니까 여기에 든 사례를 보면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직장을 이제 옮기게 돼가지고 파견지를 옮기게 된 거죠. 큰 마트에 갔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그 옮기신 분이 전라도였는지 거기 있던 분들이 전라도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존의 어느 한 도의 분들이 같은 분들이야. 뭐 있던 분들이 경상도라면 경상도 아줌마가 네 분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라도 아줌마가 간 거예요. 근데 말을 하다가 말이 조금 잘못 나왔어요. 네. 전라도가 막 하와이라 하는데 뭐 그게 뭔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물어본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 새로 간 아줌마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뜻이요. 이렇게 해서 되는데 사람이 항상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 반발 심리, 그냥 편히 넘어갈 일을 그럼 경상도로 보리문둥이라 하는데 그건 뭔 뜻이요? 이렇게 딱 반격을 한 겁니다. 거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날 이후로 네, 네 명의 아줌마가 이 한 명의 아줌마를 왕따 시키는 거예요. 걸레를 밀고 가다가 마주치면 쩔어 가버리고 점심 먹을 때도 네 명만 가서 먹고 퇴근할 때도 술을 먹어도 따로 가서 먹어버리고 너무 괴로워서 아니 저기 그 반장님 이러면 내가 무슨 반장이요 나 보리 문둥이지 이러면서 아주 이게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걸 아들이 보고 대학생 아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왕따를 당해서 힘든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 대학생이 질문했는가 하면 오로지 자기 하나 때문에 엄마가 그만두지 못하고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해법을 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작가님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새하지 못하는 그런 해법을 주시는데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답변은 다른 게 없었어요. 어머니 보고 그 네 명 중에 반드시 사람이 여럿이면 대장이 있다. 그게 뭐 반장이든 누구든 또 반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장보다 더 뭐랄까 성향이 드센 그런 아줌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숨겨져 있는 진짜 왕언니죠. 그 아줌마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라? 퇴근한 다음에 집으로 가라. 다른 말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으로 한번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해봐라. 그러면 무슨 뭔가 같은 반응이 있을 거다 이랬는데 일주일 후에 회신이 온 겁니다. 그 대학생이 막 감격해가지고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집으로 갔는데 마지막에는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정말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그 뒤부터 그냥 그런 일이 없었을 때보다 있었던 게 더 막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노렸던 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독립파라는 거죠. 왜? 경상도와 전라도가 그래가지고 서로 반목을 하는데 그 지역적인 반목은 딱 팩터가 뭐예요? 하나잖아요. 출신지가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동류야, 동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 같은 아줌마야. 집안이 어려워서 청소를 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모르긴 해도 틀림없이 신랑이 아버지가 남편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술을 많이 먹든지 토박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희 엄마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나머지 4명도 짐작컨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거기에 나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한 동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료라는 것을 확인할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직장에서 아무리 얘기해봐도 됐어 이 사람아 전라도가 잘 살아봐. 그 다른 것만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걸 빼고 집으로 딱 갔잖아요. 갔더니 어떻게 반지하에 살고 있어. 언니도 반지하 사네. 우리 집도 반지하인데 아니야까지 뭐 하러 왔어. 이날 가게 들어와. 들어가잖아요. 살림이 정신이 없네요. 우리도 그런데 그냥 계속 같은 것이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때? 신랑이 아유 말도 말아요. 맨날 술 먹고 우리도 그래. 같은 얘기 계속 나와. 애들은 어때요? 대학 다녀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같은 일을 하는 왜 우리끼리 싸우고 서로 미워하느냐 그걸 그냥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건데 이제 요걸 쓰고 나서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꼭 얘기할 것 같다. 이 독립파 헌법을 그걸로 쓰고 나서 책 내고 한 달이 지났는데 하천에 있는 7사단이라고 군부대가 있습니다. 항성부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돈 주는 강의는 아니고 그냥 자기네 7사단 전체의 관심사병이 다 모으면 21명인데 그걸 한 센터에 힐링센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집중 관리를 해요. 단체로. 근데 일을 시킬 게 없다 보니까 외부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신 줄 몰랐는데 작가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거의 나이가 70인데 애들은 20 초반이에요. 50년 차이가 나요. 세대가. MZ 세대도 아니고 더 밑에요. 그런데다가 군인이야. 군인인데다가 또 무슨 사병이죠? 안심사병이에요. 강의해달라는 내용은 안보 강의를 해달래요. 그 재미없는. 야, 그래서 도대체 이걸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갔거든요. 이제 딱 갔더니 딱 이 비슷해요 지금. 요만한 공간에 21명이 딱 앉아있고 강사는 밑에서 강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딱 봤더니 보는 순간 더 경악하게 돼요. 왜? 이게 다 반소매로 접어서 여름이니까 소매를 딱 올렸는데 21명 중에 한 10놈이 여기에다가 용문신을 칼라로 그래서 제가 놀래서 거기 따라온 그 원사한테 물어봤어요. 귓속말로. 아니 요즘 이 저 문신 있는 애들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출산율이 저조해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문신을 다 해도 받는답니다. 군에서. 그 10명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보통 강의를 하러 들어가면 워낙 이제 노련해졌기 때문에 한번 딱 쳐다보면 그 수강생들이 기가 딱 죽거든요. 어메 이게 웬일이야. 딱딱 쳐다보는데 아주 지들이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보시오 이러는데 이야 이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천에 있는 그 8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같은 뭐 중국 사람들이 8호 이름을 바꿔달라. 이승만 대통령이 중공군을 많이 깨부셨다고 해서 붙인 이름인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과거에 오면 싫어한대요. 우리가 왜 오랑캐냐. 그래가지고 그걸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름을 바꾸려고 막 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얘기를 했죠 애들한테. 중공군도 오랑캐라고 하는 건 6.25 때 얘기지 왜 지금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를 오랑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거기에 부안회동 해가지고 정말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 철없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명이 딱 이런 놈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잠깐 입장입니다. 우리 중국으로 쳐들어갑시다 막 이럴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막 계속 호응이
그게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어. 예. 나는 시진핑이 와서 사과를 하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 내가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럼 시진핑한테 오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 강의가 아니고 그냥 막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 MZ 세대다. 기성 세대다. 이걸 갈라놓고 다른 것만 계속 신문에 나와요. 보도가. 이들은 뭐가 다르고 이들은 뭐가 다르고. 근데 저는 그날 거기에서 강연을 하면서 다른 거보다 뭐가 더 많아요? 같은 게 더 많아요. 아무리 MZ 세대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부모 있고 대학 다녔고 다 똑같아. 다만 세상의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근데 이걸 완전 별개로 보기 때문에 직장인들 중에 간부들이 그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강연하고 왔는데 딱 비슷한 질문이 왔어요. 밑에 MZ 세대 5명이 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천 그 군부대 가서 강의 한가하고 정말로 독립화 권법이라는 걸 쓰면 찾아봐라. 다른 것보다 같은 게 더 많을 거다. 이렇게 했더니 회신이 왔어요. 정말 한번 회식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책을 내기 전에 왔으면 50수의 독립화 권법은 그 사례를 썼을 텐데 지금도 굉장히 오네 아쉽습니다. 30분 얘기하라고 45분 얘기.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 여러분이 이게 북토크에 와서 무공 한 가지는 배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독립화 권법을 여러분들 익히셨네요. 오늘 북토크 하면서 뭐 책은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술술술술 읽혀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이야기고 방송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라서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작가의 그 역사 지식이 대단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필요한 순간에 뭐 중국 역사,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갖다가 활용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심리학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잘 이렇게 아마 그 사례를 상담할 때 그냥 방송하고 만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아마 그 상담을 요청해 왔던 사람들, 질문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아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그것도 하나의 독립화 권법이죠. 예.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밤새 고민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심리적인 측면도 다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관중들하고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오셨으니까 독립화 권법을 이용해서 같이 이게 우리 한 북토크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생각으로 좋은 질문 생각하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이제 회사에도 왜 신입 사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네. 제 상식으로는 직장 들어가서 이 3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대요. 그 전에 떠나거나 3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 이렇게 적응을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나가기보다는 가능하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아까 이제 취준파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해준생, 네, 퇴사 퇴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3년차 이내 되는 사람들, 직장인의, 그리고 이제 대리나 이제 과장, 뭐 차장 이렇게 중간 계층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뭐 임원들이 고민도 나와요. 이제 이 책에는 많지 않지만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임원들에 대한 상담. 그러니까 뭐 벤처기업을 차렸는데 그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럴 때 이제 상담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직장인을 한 3계층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좀 저희 이 북토크는 각본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워낙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다뤄가지고
그 신입사원들이 심리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겪고 이 중간 간부들은 어떤 심리 이런 게 있어서 이 직장에서 어떤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고 상담을 의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CEO나 이렇게 최고 계층들은 어떤 심리가 작동하길래 그럴까 이런 걸 알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아, 나도 이런 심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많지 않으면 이 책에 중점을 두고 예, 예. 이제 3년 차 이내에 되고 처음 들어간 사람들의 심리. 예, 쭉 직장인들하고 많은 교감을 하면서 그게 쌓인 사례가 한 12년 되니까 1000건 정도 되는 거죠. 1000명 정도의 상담을 한 건데 뭐 우리 많은 말 맞다가 진짜 그냥 부질없는 그런 아주 많이 하는데 이제 새내기들 3년 이내에 이걸 보면은 직장이라는 개념과 유능한 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왜 제가 하는가 하면 강연을 가거든요. 기업에 뭐 대기업도 가고 중견기업도 가고 중소기업도 가고 많이 가는데 가서 물어봅니다. 그냥 돌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강 박사님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듯이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 직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딱 하는 게 일하는 데죠. 이렇게 나와요. 일만 하고 있는 다 끝인가? 딱 생각하다.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 생계를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데가 직장이 맞습니까? 이러면 100명이 있으면 한 90명이다. 네. 그런 자신이 대답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 왜? 그게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젊은 사람이 뭐 또 꼰대다 틀딱이 하고 이러는데 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개념을 가지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왜? 사람이 돈만 보고 어떻게 살아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일에서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뭐 진짜 꼰대식으로 얘기하면 보람이 있어야 되고 더 꼰대식으로 얘기하면 자아실현이 돼야 돼요. 근데 자아실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애들만이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최고야. 진짜 물질 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는 것은 내가 거기에 가서 재미도 느끼고 나도 좀 뭔가 내적으로 성장을 해. 이거보다는 그건 엄마들의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엄마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서울 있을 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졸업했다며 어디 갔어 이렇게 거기는 어디 갔어? 딱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연봉 얼마나 해? 딱 이래요. 그럼 이쪽에서 2,500이래요. 딱 아유 불쌍해서 있잖아. 우리 애는 4천이야. 그러면은 그 엄마가 얘기를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진수라고 그럽시다. 진수 엄마 절대 애 인생을 돈으로만 재단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다른데 4천 받는 데서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자기가 좋아서 여길 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우리 아이들은 4천 받아 이러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아나 집에 가버려. 그러니까 엄마나 부모 아버지부터 돈이 얼마를 받느냐 이것만 아무 생각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경고가 돼 있고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한 가지가 더 있어. 직장이 뭐냐는 개념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 그게 직장이에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야. 많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게 어떻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전혀 없어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러겠다는데 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너무 개인주의로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 뭐 과장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돈만 찾아가지고 너무는 좀 풍조가 이직을 많이 하고 막 3년이 그래서 내채공을 3년을 했는가 봐요. 중소기업에 내일 채용 공제가 3년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복도를 주거든요. 근데 더 희한한 거는 내채공을 중간까지 했는데도 포기하고 이직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가 담대한 세상이에요. 아주 그냥 뭐 우리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는데 대리에서 3년 하고 나서 위로 가는 겁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갈 때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다 직급 합의해가지고 그냥 팀장 나머지는 다 프로 김프로 2프로 4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프로라고 불러도 그 속에 직급은 내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대리에서 위로 올라갈 때 뭐를 모르는가 하면 바로 그 직장은 여럿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이라는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를 제일 내세워요? 실적을 내요, 실적. 그런 질문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이나 연말에 뭘까요? 제가 우리 부서에서 실적 1등이었는데 과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2등한, 2등이라는 건 뭔 거죠? 좀 그 친구 하는 말을 번역하면 나보다 무능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2등인 동기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우리 부장님이 왜 나를 찍었는지, 지난번에 술 먹다가 뭐 내가 뭐라고 해서 화났는지 다른 데로 가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또 왜 그런가? 그 부장이 무슨 눈이 삐었겠습니까? 여럿이 모여서 일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유능한 직장인은 내 할 일도 잘하면서 실적도 내가 좋으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남도 잘하게 해야 돼요. 남도 잘하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1년 차, 2년 차, 뭐 3년 차까지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오히려 자기 일을 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과장 정도 승진을 하려면 남도 잘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아량, 콜라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그런 친구를 빼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데도. 근데 이 친구는 기본 컨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1등인데 왜 2등이 올라가냐. 2등이지만 1등, 실적 1등보다 토탈로 보면은 유능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오너에 대한 이제 부장이나 임원급이 오너에 대한 불신. 근데 여기에 계속 있어도 과연 내가 충분한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겠는가? 내가 막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저도 49에 이제 그냥 탁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아랫사람에 대한 것은 아까 그 MZ 세대를 얘기했던 뭐 그걸로 저는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류파로 가면 진짜 같은 요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데 미리 선을 그어요. 쟤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게 다르다는 걸 너무 딱 내세워요. 어떤 CEO가 저한테 질문한 게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보안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CCTV를. 근데 왜 CCTV에 녹음까지 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 도난 방지용이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화면만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큰 회사는 아닌데 이제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장이 좀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근을 못하고 재택을 하게 됐거든요. 너희들끼리 일해라 해가지고 한 보름을 일했는데 딱 출근해 보니까 CCTV가 마침 그때 고장이 났어요.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네. 수리하는데 그 지나간 필름이나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될걸. 얘기를 딱 하니까 기사가 쫙 리플레이를 해준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왔을까요? 그 사장이 쓴 얘기를 보면 너무나 진짜 내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양반은 너무 당연하게 일을 하면서 어떤 발전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거나 또는 자기네끼리의 대소사 이걸 할 줄 알았는데 보름 동안 불러앉기만 하면 사장 아유 혼자 다 처먹고 말이야. 월급도 안 올려줘. 안 그래요 주임님? 그럼 그러게 말이다. 주임님 왜 다니세요? 나도 뭐 먹고 계속 사장을 씌우면서 일을 하더라. 근데 그중에 특히 격리 담당 주임 여사원이 자기는 정말 믿었는데 제일 앞장서 가지고 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잘라야죠. 아우 자르라고 그래요. 저는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물건이 누가 훔쳐가느냐 안 훔쳐가느냐 하는 보안 카메라로 설치해 놓은 거지 그 직원들의 무슨 뭐라고 하달 이걸 도청하려고 설치한 카메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게 사고야 사고 그걸 듣게 된 게.
근데 그 사람은 아마 그 뭐라 그러죠? 신입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을 거치지 않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거나 해가지고 딱 CEO가 된 분이야. 진리가 딱 있어요. 직장에서 진리. 모든 부하는 뭐죠? 상사를 씹는다. 예. 이사는 사장을 씹는다. 사장들은 회장을 씹어요. 그게 그냥 당연히 그런 거야. 그냥 그러려니 그게 큰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 돼야지. 뭐냐 다 녹음까지 다 녹취해가지고 문장으로 정리한 다음에 김주희 이리 와봐. 당신 이렇게 얘기했지 몇 월 며칠 날 뭐. 그러면은 다 파토나는 거예요. 왜냐? 신뢰가 깨져버리거든요. 아, 우리 사장이 모른 척하면서 또 없는 데에서 또 청와가겠구나. 그 회사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갔는데 3개월 후에 회신이 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작가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 듣고 맞다 하고 참았는데 그 격리 여주인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트집을 잡아서 내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올챙이적 생각을 잘 못해요. 자기도 대리과장일 때뭐 회사 욕하고 뭐 이게 부장복 했는데 위로 올라가면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래서 반복이 된 게 자꾸 이게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그런 정도. 네, 아주 훌륭한 대답. 우리 저 박주환 대표님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뭐 2,250명이나 되고, 어마어마. 네, 그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그 작가님의 그 하나의 흐르는 그 통찰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주변에 이제 좀 어렸을 때 주변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대부분은 칼을 상대방을 그 직원을 향해서 겨루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나를 이렇게 그 옆에서 보도봐주죠. 해라. 예. 그러면 저희도 사실 그런 경우, 여기 책에 이미 나온 얘기도 있는데, 인사를 안 하는, 네. 네, 우리 회사의 한 부서가 이상하게 그 인사를 안 해요. 제가 들어가도 인사를 안 해요. 다 많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직원 그 당시에 13명 정도 됐는데, 불러가지고 그 부장까지 불러가지고 저는 말 안 했고 그 부장님이 엄청 호통을 쳤습니다. 왜 인사를 안 하냐? 그게 사람이냐?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부서의 친구들이 3명인가 4명 남고 네, 그렇죠. 배고파 만들죠. 네, 그때 이걸 좀 먼저 알았으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됐는데 얘도 있었고 또 하나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건 행복과 기회 네. 그 부분인데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그 회사 초기부터 같이 성장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나가면서 했던 그 인상적인 말은 뭐냐면 이게 대기업으로 갔거든요. 가면서 이제 이건 나에게 기회다.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냐면 제가 안 보여줄 게 아닌데 그래도 네가 초반부터 이과 왔다면 나하고 이 회사의 그 이력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좀 충분히 좀 이렇게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도인데 그게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서로 행복한 상황에서 헤어지는 건데 이 친구는 이제 그쪽에서 당장 한 달 이내 안 오면 똑같은 여기 사례 여기 15일이었는데 거기는 한 달 이내 안 오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저한테 사직 내고 딱 한 달 채우고 바로 갔죠. 근데 그 친구 보면서 그 친구가 기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직장 생활을 아까 정리해 주신 거에서 되게 감명을 받은 게 내가 혼자 일하는 나의 어떤 기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 직장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는 곳이고 그곳에는 되게 중요한 가치는 행복이라는 게 있다. 그 부분이 되게 늦고 또 이 풀어가실 때 약간 유체 이탈 화법을 살짝 끄시거든요. 이렇게 문제들이 딱 이렇게 있으면 그 문제를 살짝 보면서 근본적으로 왜 회사를 나오냐
이 회사가 이 제품이 좋아야지. 그리고 음식의 맛이 좋아야지. 네. 이게 그런 어떤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인사 문제는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쓴 거는 사실은 이제 직탐 거기서 이제 뽑았던 거고 이 질문이 그때 당시에 좀 그 인터넷에 많이 막 쏘가가지고 뭐 선배가 잘못한 거다 잘한 거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손을 그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최근에 나타난? 최근에도 심해진 거예요. 아, 네, 그거는 이 저 조사한 게 있는데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뭐 과거에는 그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는 신입 이제 음, 그런 거를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때 보면 제일 1등이 뭐냐면 인사하라 그런 건데 지금은 싸가지 없는 걸 보면 인사라는 얘기는 아예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인사하라는 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특별히 인사를 안 하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그 뭐라 그럴까 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단어 때문에 그래 단어. 단어가 뭐예요? 사람인 일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게 뭐냐? 인사예요. 그 인사를 안 하면 거꾸로 뒤집으면 사람이 아니다. 아까 부장님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 지금 애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뭐부터 생기느냐? 뭐부터 이게 욱 하면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갈 데가 없는데도 갈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욱 하고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뭐라 그럴까요? 토치를 하는 건 상담하는 건 그겁니다.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옛날에는 상처를 주면 그 상처로 흔히 말하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래가지고 성숙이 되는데 지금은 아픈 만큼 빨리 가버려요. 네. 왜 내가 뭐 당하면서 살아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딱 역으로 그래 제가 역날관법이라고 하는 건데 역으로 쳐야 돼. 그게 아까 얘기한 거거든요. 야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가 정말 굉장히 그 집안도에 보니까 좋은 것 같고 너 진짜 인성도 좋아. 내가 요즘 좀 바쁜가 보지? 애랑은 바빴냐? 왜요? 아니 요즘 왜 인사를 안 해? 너 같은 사람이 인사를 안 할 리가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어?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가지고 아니 내가 나 혼자 나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후배 가르친다고 그렇게까지 팍팍 기어야 되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팍팍 기어야 된다. 왜? 기어서라도 그 후배를 가르쳐 놓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마워해. 그러니까 그냥 나처럼 자꾸 내가 부질없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후배를 뭐 밑에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부질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네. 아주 못된 부하일수록 저는 그것도 깨달았어요. 못된 부하일수록 돌려 세우잖아요. 완전히 흑기사가 돼요. 흑기사. 네. 그래서 어떤 뭐 자리에서 술 먹는 자리나 이런 데서 내가 공격을 당할 때 그냥 보통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해. 그냥 그저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오는데 그렇게 나한테 어떤 감명을 받았던 부하는 뻘떡 일어납니다. 야, 너희들이 이사님 속을 어떻게 한다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빡 들고 문제아가 그렇게 한마디 하면 나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저는 문제아를 반겨라. 그 기본입니다. 저렇게 항상 상담을 할 때. 아 진짜 이 친구 인사하라고 뭐하고 뭐 틀리고 실수하고 뭐 도망가고 점심 먹으러 가서 당구 친다고 안 오고 그러면 저는 축하합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드디어 당신의 흑기사를 만났군요. 네.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돌려 세우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예, 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아까 그 왜 직장을 다니냐 하실 때 생계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그 사실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그 생계가 목적인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친구 그렇기 때문에 또 직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다닐 때는 여기서 이제 나가면 평판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돈 또 어디 재취업하려니까 또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좀 참자 이러면서 참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특히 계속 그 젊은 세대는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한 어떤 절대 인원보다 계속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옛날에는 40명을 뽑는데 100명이 왔다면 이제 40명을 뽑는데 20명이 와요. 네, 이런 어떤 그 역전된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어떤 것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은 약간 무시대적인 게 아니라 네. 약간 이렇게 좀 돌발적인 질문을 아니요. 한번 이 부분에 좀 현대적인 그 적용 점이 좀 달리 있을까요? 조금 더 보충 좀 해주시면 제가 정확히 그 포커스를 그게 길게 하자면 딱 줄여서 네, 그러면 지금 시대가 네. 인구가 많이 줄면서 네, 네. 이제 그 40명을 뽑는데 20명이 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전전긍긍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갈까 안 나갈까. 그래서 위에서 네, 해달라. 그러니까 이미 분위기가 네, 옛날에 네, 이렇게 뭐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미 아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이 책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많은 케이스에서 네. 그 오히려 취업을 걱정, 자기가 잘릴까 봐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자르면 자르라지 뭐 이런 네. 생각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다른데 이 책의 어떤 현대적인 적용을 좀 더 해본다면 그 이제 굉장히 좀 뭐 심오하면서 좀 난해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영원한 꼰대일지도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강의 같은 걸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립화 건법하고 사실 좀 비슷한 이야기죠. 그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그 석세스 포뮬러라고 그러죠. 성공의 공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공식은 예나 지금이나 저는 사실 같다고 봐요. 다만 지금은 옛날 방식이 아니어도 팝콘처럼 튀김을 할 그런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코인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코인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왜냐하면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때려치고 자기가 한다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경제학과 교수가 나왔더라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코인을 500만 원어치인가 50만 원어치인가 샀는데 그게 그냥 팍 올라가지고 27억을 번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고 해외여행을 나갔는데 그걸 기자가 정말 그 뭐랄까 막 극찬하는 파이어족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진짜 꼰대라서 그런지 어떻게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코인을 사가지고 저 친구처럼 빡빡 튀기 해서 살아라. 이건 저는 권장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극히 제가 그야말로 예외사항이죠. 예외사항. 근데 그런 예외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일반화가.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모를 때에는 알려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앞선 세대의 임무다. 근데 단 트렌드가 그러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네. 어떻게 잘그 갈무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옛날식으로 그냥 이리 와, 딱 이러고 그냥 네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데 뭐 나도 왜 있어요? 사람 취급 안 받으면서 그리고 그만 사람들도 또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후회는 뭘까요? 참을 걸. 실제 나가보니까 막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나가보니까 안 돼.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게 점점 심해져요. 왜? 실직 기간이 길어져. 길어질수록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적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작가님이 그런 좀 뭐 고전적이랄까 현대적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자기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런 견해도 있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여기에는 이제 질문과 그거에 대한 그 해법 이게 이제 제시가 돼 있고 그게 이제 실제 적용이 됐는지.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그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왜 피드백이 있잖아요. 어떻게 성과가 났고 또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서 고맙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또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책으로 쓸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그것도 재미있을 같은데. 거예요. 제가 그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없는데 그 새내기 여사원이 국영기업체에 들어갔는데 3개월 수습이 끝나고 회식을 하러 갔어요. 부서 전체가. 근데 이 여사원이 어딜 나왔느냐면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어려운데 방송하기 어려운 것 중에요. 학교명, 직업, 회사 뭐 이런 걸 다 바꿔야 돼요. 네, 그게 알려지면 그냥 막바로 난리가 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는 얘기해도 괜찮겠죠. 혹시 여기 연대 원주분교 나온 분 계십니까? 네. 연대 원주분교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연대 원주분교 나온 거예요. 네, 그 여사원이. 그러니까 이제 분교를 나온 거죠. 어쨌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일을 하는 3개월 동안에 선배들이 그냥 지나치면서 물어본 거예요. 뭐 신촌에서 거기 막 옛날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어때 이러면 저 신촌 아니고 분교 나왔거든요. 이렇게 딱 부러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본교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뭐 지금도 데모 하겠죠. 뭐 어물어물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배들이 다 그 본교를 나오고 연대 본교를 나오고 나온 거예요. 근데 회식을 하다가 조금 한 코로나 이전 그 질문이에요. 뭐냐면은 이저 한 선배가 이차를 갔는데 꽃순이라면 꽃순 씨 내가 술만 먹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사회 한번 봐봐라. 연대생들이 잘 논다며 신촌 출신이라며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빨딱 들면서 꽃순 씨 연대 본교 나오지 않았어? 짝퉁 와이대 나왔어. 그러니까 원주 분교를 짝퉁 와이대라고 부장이 딱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서류를 봤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 아들도 거기 다녀서 말이야 내가 잘 알아. 본교는 무슨 학교에서 그냥 자민을 걸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여사원이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그냥 동료나 선배들이 말리는데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 이불 들시고 밥도 안 먹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질문을 했느냐? 아버지가 질문했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기도 직장 생활 중에 20년째인데 딸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그래도 벌어야지.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네가 참아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볼라볼라 하면서 내가 그 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가냐고.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하고 아무리 밤새방 앉아서 저도 들여다봐도 그걸 뭐라고 해요. 부장이 사고 친 건데 짝퉁 거야 되지 뭐 이래가지고 한 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살생의 권법을 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딱 이틀째 보는데 아이디어가 빡 와요. 그게 뭐냐. 부장이 한 말 중에 꽃순 씨 연대 본 게 아니야. 짝퉁 많이 내려왔어. 본교는 무슨 하고 딱 쓰러지기 전에 우리 아들도 거기다 있으니까 잘 알아. 이러고 쓰러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이 카톨릭 신자인데 그 딱 마지막 말. 거기에서 이 사람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고해 성사했다.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분교 다닌다는 거를 그 여사원이 본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처신하는 거를 비호하는 사람이 자기도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늘 얘기하려면. 근데 왜 굳이 했을까? 그걸 딱 생각하니까 이게 막 빠바바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답을 막 아주 신들린 것처럼 써가지고 딱 보냈습니다. 그 첫 문장이 뭐였냐. 아버님 축하합니다. 따님은 정말 행운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처음 보고 나 뭐 연장질이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자기 아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여사원이 들어왔을 때 자기 자식을 보듯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등교를 다니는데 과연 잘 취직하고 잘 다닐까, 인생을 잘 살까 걱정하는데 진짜 같은 분교 나온 연대 분교 나온 여사원이 들어온 거예요. 유심히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이 원주 분교를 다니기 때문에 유심히 본 거예요. 근데 유심히 보는데 어떻게 해요? 분교 나왔다고 딱 깨놓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자꾸 그냥 뭐 미적미적하면서 본교 나온 것처럼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은 미필적 고의가 된 거죠. 그래서 언젠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아들 거기 다니는데 등급은 어때? 시험 보고 들어왔잖아. 이렇게 일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해필이면 회식하는 날 술이 딱 취했는데 그 말이 들자마자 그냥 술김에 팍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행운하라고 그랬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터뜨려 주기가 어려운 건데 그렇게 케어해주는 부장님을 만났다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본교 다니는 아들을 둔 부장을 만났으면 그렇게 케어 안 해주죠. 그 아들도 분교를 다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왜 행운하냐? 그대로 뒀으면 3개월 지났잖아요. 수습되고 연대동문회에서 환영을 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이 뭐 경제학과 나왔다면 뭐 거기 저기 강신철 교수라고 지도교수 썼어요. 그 누군데요? 전혀 다른 거야. 모든 게. 그러므로 부르면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혹시 탈락을 할까 봐 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냥 딱 0.5초 만에 부장님이 딱 깨져버린 거야.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썼어요. 분교 나오면 어떻고 본교 나오면 어떠냐. 시험 치고 들어왔는데 따님한테 당당하게 가서 일하시라 그래라. 위에 사람들이 아래에서 사고 치면 기다리는 기간은 딱 5일이에요. 주 5일째로 가서. 사흘 안 가잖아요. 이틀 지난 다음에는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다 이랬는데 회신을 보내고 그날 아침 10시에 회신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본인이 전달하기가 힘들어서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딸한테 보여줬는데 쫙 읽더니 아빠 밥 줘! 그래가지고 밥 먹고 출근했다 이거 지금 좀 전에.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행운합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은 한 번 자기가 들어놓으면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잘 안 일어나. 왜 그러죠? 젊은이들이 딱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게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죠? 한자로. 쪽입니다. 쪽. 쪽팔려서 내가 그래도 들어놓았는데 한 일주일을 가야지 이러는데 그 쪽을 극복하고 옳은 얘기를 딱 해주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갔다는 거는 대단한 자제심, 대단한 자기 절제력이 있는 따님입니다. 그랬는데 그 양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계속 그 뒤에도 이렇게 요번에 어디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인가 하여튼 6년을 연락을 했는데 아까 그걸 스트레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인생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해 그 봄에 잘할 거예요. 우리 마을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마을에 청년회에서 고로쇠 사업을 했어요. 고로쇠하면 지리산인데 강원도에 고로쇠나무가 더 많습니다. 근데 어느 해 겨울에 막 얘기를 해요. 아 맨날 술 안 먹을 게 아니라 뭐 고로쇠나무 좋은데 그래서 하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니 형님 저희가 채취하고 팔아줄게요 딱 이래요. 그 남자가 이 자존심이 항상 문제예요. 야 내가 무슨 수로 파냐 이래야 되는데 나 팔지. 형님이 어떻게? 야 임마 내가 나온 회사가 직원만 15,000명이야. 하나씩 파도 얼마야 그랬지? 우와! 바로 그냥 고로쇠 장목관이 결성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림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막 받아내리는데 좋은 저장고에 한 200말 말통이 막 쌓여가지고 이게 수납이 안 되는 거야. 비어야 김통을 가지고 가는데. 아 그럼 지들이 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 한마디 했다고. 형님 어떻게 됐어? 뭐 판매 담당 이사님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존심을 다 버리고 옛날 부하 직원들한테 제가 연락을 잘 안 했었거든요. 팽당한 다음에 할 수 없이 편지를 메일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부하 직원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슬프대요. 왜? 이사님이 그래도 회사 잘리고 그렇게 오하고 싸우고 나간 다음에 뭐 작가가 되고 막 이래서 저는 굉장히 고상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옛날 부하들한테 고작 그 고로쇠나 사라고 힘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뒷말이 더 슬퍼요. 요즘 고로쇠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면 열받아서 그냥 막 했는데 얘기는 그게 아니고 판매처를 막 찾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뭐가 떠올라요? 내가 상담을 했던 그게 뭔가 내가 은혜를 줬던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사주지 않을까. 근데 아무나 못하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 바로 그 오슬리 아버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래 해가지고 마을에 이런 그 장목관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판매 담당하는 큰 소리 쳐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한 말짜리가 딱 5만 원, 5천 원이에요. 택배까지 포함해. 그래서 많이도 마시고 그냥 한 말만 구입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정말 놀래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가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내내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새는 5마리를 주문합니다. 한 말 하라고 그랬는데 5마리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와, 이 양반이 놀랬나? 이랬는데 감사하다고 메일을 보냈거든요. 회신이 없어요. 다시 보냈어요. 혹시 제가 그거를 장사 속으로 한 걸로 오해하시는 거 아니냐? 회신이 없어요.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었을 때, 빚을 지어줬을 때 그걸 풀 기회를 이상하게 줘버리면 오해받는다. 근데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색을 했을 때 그걸 자꾸 그냥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 양반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크게 깨달았죠. 그런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쓰면은 이야기가 더 재밌을 것 그리고 또 공개하지 못한 질문. 그래도 재밌어요. 공개하지 못한 질문 중에 불륜 말고 35살 먹은 현대그룹에 다니다가 작은 회사로 갔는데 그 회사의 아버지가 그 저기 저 뭐죠 장인이 회사의 오너예요. 그래서 딸을 외동딸인데 결혼하면 회사를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봉을 그 현대만큼 못 주지만 나중에 키우면 자네 회사니까 와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한 3개월 있다가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자네가 회사를 아직은 전혀 모르니 우선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오너를 하고 1년 정도 사위가 일을 배우면 그때 이제 물려줘라. 다 사인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1년이 넘었는데 안 줘. 장모님이 자네는 김사방 아직 회사 일을 모르는 것 같네 이러면서 3년째 안 넘겨준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현대그룹으로 갈 수도 없고 아주 돌아버리겠다고 장모님은 쌩쌩하셔가지고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걸 방송에서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면 그게 더 날개 돋친 듯이 팔리지 않을까. 이게 다 거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 질문의 답변은 이렇게 했어요. 방송은 못했지만 그것도 아이디어거든요. 왜 당신이 자꾸 사장만 가지고 싸우느냐. 그 어머니가 돈 수준이 엄청 크대요. 호남이 한국의 무슨 지역 회장인데 한국에 나가면 그냥 막 밥도 사고 골프를 또 그냥 뭐 거의 일주일 매번 나가고 미용실에 굉장히 많이 가고 소위 말하는 거 가오라 그러죠. 네,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일을 안 하면서 그게 크대요. 아 그렇다면 딱 제가 솔루션을 줬어요. 이렇게 해라. 그 장모를 만나서 지금 사장을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시죠. 저를 물려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 장모님은 뭐가 될 차례다? 회장. 아, 네. 회장님으로 올라가시고 판공비와 급여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모가 틀림없이 들 거다. 이랬는데 회신이 없어. 그게 안 먹힌 것 같아요. 이게. 나도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예. 자, 충분히 책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책을 읽으셨을 때 뭐 느낌이나 아니면 뭐 또 궁금하거나 뭐 질문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대화 시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 책 읽으신 분 계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책을 사서 보세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특히 여기 뭐 젊은 분들도 계신데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뭐그 상담, 즉석 상담도 네, 그럼 가능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젊은 그 직장인 친구들에게 기회를 뺏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학생은 가르치고 있는데 아 예. 저희 외래 교수님 중에서 저희 세계 주민이었습니다. 현업에 계신 어디 계신 분이? 현업. 아 예, 현업에. 네. 그 외래 교수님이 그 제자를 저희는 전문대거든요. 제자들이 시험을 자기한테 일을 이제 해서 이제 취업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싸우고 싶은
내키지는 않거든요. 직접 아는 사람인데도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학생과 제자 입장에서 하는 거하고 실제 일을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 시험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직장 생활에 팁이나 또 아는 일을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그런 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가르친 잘 아는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이 자기 밑으로 네. 이제 수행을 시킨다는 거죠. 그 일하는 곳은 뭐 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분이 그럼 오너인가요? 그 회사에? 중간 관리. 중간 관리자. 근데 중간 관리자라면 뭐 크게 저는 특별한 특이점은 저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오너라면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너들은 얘기하려고 보니까 바로 굉장히 화를 나가시네. 오너는 일반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반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뭘 생각하느냐? 제가 항상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유틸리티를 많이 생각해요. 유틸리티. 우리말로 쓸모예요. 쓸모. 근데 그래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직장인이 살아남는 4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 취업할 때는 뭐가 중요하죠? 스펙이에요. 스펙. 일단 스펙을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스펙 갖추려고 쓰잖아요. 근데 그 스펙을 가지고 취업이 됐어요.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스펙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스토리. 그래서 책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직장인들은 내가 UCLA 나왔는데 뭐 이렇게 스펙을 회사 들어간 다음에도 그거에 간판에 좀 끄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승진이 안 됐다든지 발령이 뭐 어디 기획실에 있다가 영어 프로나면 제가 하버드 나왔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다 소용없어요. 스토리 실제로 거기에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스토리를 잘 쌓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스토리를 또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설입니다. 전설. 레전드. 예. 똑같은 고만고만한 스토리를 가진 가운데 진짜 저 사람은 전설이다. 그러는 사람이 또 위로 올라가요. 그 전설의 가장 대명사가 그 사람이 지금 각방에 있어가지고 참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 이제 고대 선배죠. MB라고. 예. 그 양반이 왜 옛날에 굉장히 옛날이지만 직장인들의 셀러리맨들의 신화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불렸는가 하면 대리 시절에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현장에 격리 담당으로 파견을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 건설하는 인부들이 태국 인부들이 불황자, 깡패, 건달, 하여튼 도적질 하는 분 이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깡패들 불러가지고 저기 국토건설 시키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좀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현장 분위기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터졌어. 예. 뭐가 터졌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우리나라 돈 다 지들이 걷어가서 돈 벌면서 우리는 돈을 덜 준다. 착취한다 이거지.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현장 사무소를 걔네들이 목베이 다 들고 습격을 한 거예요. 한 30명 직원이 있었는데 현장건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딱 한 사람 남았어. 누구? 그게 MB가 나온 거예요. 왜? 자기가 지키는 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금고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계약서, 그다음에 모든 참여 업체들의 무슨 여러 가지 뭐 시방서, 설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그 폭동 일으킨 애들은 봐봐야 종이장이야. 근데 얘들은 그게 잠겨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돈인 줄 알고 열어라. 아니 그냥 죽인다 이래가지고 막 상처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MB가 깡다고 있었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끝까지. 너희들한테는 필요 없는 거고 열어봐야 돈 없다. 신경이가 벌어졌어요. 회복하면 열 줄 알았죠. 버티니까 계속 당황해가지고 시간이 가는 사이에 태국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진압이 됐어요. 그 소식이 어디로 갔을까요? 쭉 흘러서 정주영 회장한테 간 거예요. 그런 놈이 다 있어. 그 뒤부터 계속 고속 승진을 하는 거예요. 예. 중장비 관리 사무소장으로 갔을 때 불도저를 또 그냥 밤새 앉아서 뜯어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게 전설이거든요.
그런 전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위기가 있을 때 그걸 반전시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설을 이기는 게 또 있어요. 전설을 이기는 거. 그게 뭐죠? 바로 앞에 얘기한 유틸러티입니다. 쓸모. 그게 저도 아까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에서 창업회사 가가지고 거의 전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노조가 생겨가지고 막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저한테 제압해 주기를 바랬는데 오늘은 저는 노사 관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파업이 되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사 관리에는 김용자리가 어떻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희생양이 돼가지고 그냥 알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박 대표는 안 그러시고 대부분 아무리 일을 많이 해서 전설을 지니고 있더라도 쓸모가 있냐 없느냐를 가지고 항상 평가를 해요. 근데 회사가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사가 일도 잘 안 하고 맨날 뭐 조는 것 같은데 그 이사들이 지키고 있어. 왜 그래요? 저녁에 외부 손님을 접대할 때 오너가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본업은 모르는데 희한하게 어디 가면 집이 좋고 이 차는 어딜 가면 좋고 뭐이 귀신같이 알아. 거기에다가 외부 손님이 오면 기분 좋게 이걸 잘해요. 말빨이나 이런 게. 그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거든요. 밑에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야, 회장이 눈이 삐었지 왜 저런 사람을 이사가 보냐 이렇게 하는데 얘기가 길었지만 결론은 뭔가 하면은 만약 그분이 오너라면 자기 제자를 데려갈 때 좋죠. 그럼 나중에 점점점 그걸 뭐라 그럴까요? 쓸모를 보고 사실 이제 갖다 안 치기 때문에 결국 사제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중간 관리자 정도로 하면 저는 기회를 제공한 게 아닌가. 예. 뭐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아는 사람이어도 잘 하면 되죠. 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어떠세요, 강원사님께는? 네, 저도 그냥 보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경우에.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데 네. 뭐 써주면 좋은 거죠. 근데 데려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쓸모만 이게 착취하고 공급 적게 주고 일을 갖다 막 안 시켜먹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를 데려간다. 그건 뭔 문제죠. 그럼 항의를 하든지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제자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미리 학습을 하고 가면 훨씬 그 회사 안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의 문제고 우리 친구의 문제고 우리 동료의 문제고 직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경제적인 어떤 독립의 문제도 있지만 그게 살아가는 자기 자존감 이런 거를 직장에서 사실은 많이 우리가 찾기 때문에 그거를 원만하고 또 회사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계속 역할을 하고 하는 그게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뭐 스펙 쌓느라고 영어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런 거에는 신경을 쓰지만 막상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12년 동안 상담을 해도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마땅히 물어볼 때도 없는 거죠. 그 뭐 인터넷에 써봐야 그냥 과풀이성 뭐 그 사람의 그 기분에 맞는 얘기는 누가 해줄지 모르지만 그게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전 작가님처럼 그렇게 밤을 새고 고민을 해서 누군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사회의 책임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아, 혼자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 저도 이 책에서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접근하는 지금 방금도 이렇게 보시면 어떤 그 쌍방 간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그 단서를 딱 잡아서 그 단서를 가지고 오해의 부분을 이렇게 딱 풀어주시려고 어쨌든 그 안에 그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 솔루션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가득하니까 제가 이제 저도 그 내용 중에도 이제 대표는 맨날 그 2명, 3명 있을 때 하고 이제 계속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직원 그 격리 직원이 네네네. 우리 사장이 변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되게 불평을 하는. 예, 저도 사실 그때의 그 마음하고 지금 이제 또 회사를 보는 마음 많이 달라졌는데 그럼요. 많이 달라졌는데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은 왜 나하고 같이 밥 안 맞아요. 먹지? 예. 왜 나한테 한번 이렇게 와서 옛날에는 진짜 맨날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뭐 해줬는데 왜 요즘은 얘기 안 하지? 뭐 이런 어떤 서운함으로 그게 생기고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창업을 하면 네. 한 어느 정도 그 30명 40명 됐을 때 한 그게 한 명 이렇게 쫙 바뀐다. 원래 그 창업 공신들 그들이 다 바뀌고 이제 그게 이제 또 100명 넘어가면 또 바뀌고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작가님의 책에 그 내용을 봤다면 그러려니 그리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했다면 더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못 모르니까 그걸 오해하고 떠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창업에 참여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것이 차량,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특히 그렇고 풍조가 지금은 그 체육대회나 야유회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꼭 가을철 되면은 서울의 밤섬으로 이제 그 야유회 가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가느냐? 사장 차로, 그때 차도 드물었지만 직원이 한 6명쯤 되니까 딱 끼워가지고 트렁크에다가는 솥단지 싣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몇 년 흐르고 나니까 뭘로? 승합차로 가요. 인원이 좀 늘었어. 그 다음에 뭐로 가요? 버스로 가요. 그 다음에는 버스가 여러 대 가요. 예, 직원이 늘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창업회사에 가가지고 13년 되던 해에 매출이 영원에서 3천억이 됐고 직원이 15명 창업 멤버였는데 9,500명이 됐거든요. 정규 직원이 2,500, 그다음 7,000명은 회원 관리하는 상담교사라고 하는 이제 계약직인데 어쨌든 그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전국의 지점이 347개. 그러니까 전국에서 본부 단위로 버스가 또 올라와요. 근데 오너들은 이상하더라고. 그 돈을 많이 들이면서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근데 딱 무슨 얘기냐면은 그 승용차 가지고 또는 승합차 가지고 갈 때까지는 그냥 한 식구야. 서로 가서도 도와주고 막 눈물 겪고 이런데 지방에서 버스가 올라오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반드시 싸움이 나요. 왜 싸움이 나요? 이게 상금을 걸었거든요. 우승팀에다가. 그게 심판 잘못됐다. 이거 배구를 하는데 아웃이다 아니다 하면은 거기 본부장 지방본부장 온 사람은 그걸 보여야 돼. 가오를. 자기 그 지방에서 온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울서 말이야 우리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보급받으면서 막 깽판을 막 죽여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업 문화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가 규모가 점점 커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차에다 솥단 싣고 다닐 때는 오너가 맨날 쓰다듬어줘요. 저 같은 경우도 보성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고마워해.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 여기 김이사는 보성고등학교 명문의 선생이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말이야. 나를 믿고 여기 와서 지금 회사를 키워주는 거야. 딱 이랬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뿌듯하죠. 근데 매출이 1,000억이 넘었어. 그리고 해외 지사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모든 시스템과 모든 영업이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파견을 시키더라고. 지점을 낼 때. 그때 정말 뿌듯하면서 막 떨리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리고 갔다 왔으니까 그다음 뉴욕 지사 생길 때도 갔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갔죠. 그랬더니 회장이 뭐라 그러느냐. 항상 옛날에는 김 이사가 와줘가지고 말이야 내가 힘이 많이 됐고 고마워 딱 이러는데 그렇게 1,000억이 돼가지고 해외 지사가 생기고 왔다 갔다 했더니 어느 날 술을 딱 먹다가 김용재이 이름을 딱 불러요. 네, 니는 우리 회사 와서 출세했다. 거기 무슨 얘기? 네 보성고등학교 있어봐라 지금 맨날 분필가루 먹고 말이야. 저녁에 가서 분필가루 씻는다고 삼겹살에 소주나 먹고 그리 살았을까 아니야. 얘한테 와가니까 말이야 지금 공짜로 비행기 타고 미국 왔다 갔다 하잖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감사하다 하는 말이 어느 순간에 저기한테 감사하네요. 야 이게 뭐냐. 그 순간에 뭐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긴 알았는데 이미 다 투신했기 때문에 그때 그만두고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겨루다가 또 다 걸렸을 뭐 없구나 하고 또 아들을 갖다 불러오면서 이제 저를 갖다 내가 쳤는데 뭐 그렇다는 겁니다. 예. 네. 또 젊은 분들 질문 있어요?
없으면 시간도 됐고 오늘 북토크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우리 독자들이 좀 유심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책을 쓰시면 항상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 좀 많은 사람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 한 가지만 이게 말씀하시고. 딱 있는데요. 근데 어떤 점을 봐달라가 아니고 어떤 점을 오해하지 말아달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리처드 기어 헌법을 써라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여기 대전에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대전에 한국타이어가 있어요. 네, 한국타이어. 근데 한국타이어 연수원이 군산에 있습니다. 그 직원 강의해달라고 우리가 섬에 왔어요. 1년 차. 한 100몇십 명 되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그래 갔는데 강의를 하고 나서 꼭 질문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연수실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면 한국타이어가 상당히 보수적이래요. 굉장히 좀 군대 같고 이래서 1년 지나면 그냥 막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온 자원은 굉장히 높고 수준이. 네, 그래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민감한 게 있으면 잘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긴장되는 거예요. 왜 지들이 하는 일을 나한테 쓰나. 근데 진짜로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들더니 아까 제가 UCLA 얘기했잖아요. UCLA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수가 일을 자기가 조금 잘못하기만 하면 불러서 뭐라 그런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신입 중에 너같이 굶뜨고 멍청한 놈은 처음 본다. 그렇게 자꾸 인격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만둘까 말까 막 고민 중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길어서 지금 여기서 말 못한다. 나중에 강의실로 와라. 강사실로. 그래서 불러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관과 신사라고 하는 영화에 리처드 기어가 해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폴리라고 하는 루이스 고센 주니어라는 사람이 그걸로 아카데미상도 받았는데 조교로 나오잖아요. 그냥 막 불리는 거야. 막 불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조교 생활한 중에 너희들처럼 멍청한 놈들은 처음 본다. 그리고 그냥 꺾어서 차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정말로 그 리처드 기어가 들어갔던 그 기수가 그렇게 멍청했느냐? 최초로 아니에요. 매 기수 들어오는 기수마다 뭐라 그래? 좀 처지는 것 같으면 너희들같이 멍청한 놈들 내가 처음 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자극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그렇게 이제 인격 모독적으로 나가는 거죠. 리처드 기어가 어떻게 해요? 할 곳이 없어요. 얘는.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텨서 나중에 이제 소위를 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사수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그 느낌이 오거든요. 나를 정말 미워서 그러는지 가르치려고 하는지 가르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오면 끝까지 한번 버텨서 해봐라. 이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몇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죠. 작가님은 역시 뭐다. 꼰대다. 요즘 그렇게 정말 걷어차는데 리처드 기어처럼 리처드 기어 갈 데가 없으니까 영화에서도 매달리는 거지. 지금은 갈 데 없어도 걷어차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거거든요. 그 친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왜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딱 뭐가 있죠.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내자. 네. UCLA. 스펙. 그냥 여기서 대학 나오고 들어간 사람들은 야, 그 대기업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버텨야지 이렇게 참아 넘어가는데 본인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나는 UCLA 나온 사람인데 그것을 선배가 딱 본 게 아닐까. 막 UCLA고 뭐고 들어왔으면 빡빡 길때는 지어야 돼. 그리고 네가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자꾸 미국에서는 안 이러는데 이러는데 여기는 어디냐? 한국이다. 그런 뉘앙스가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와요. 그게 아까 반반이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도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다. 이게 너무 너같이 멍청한 놈이야 처음부터 한 말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완벽하게 제가 이해 못 하겠대요. 그러나 정말 나쁜 사람이다. 저런 인간이 왜 우리에서 다니지? 없어져야 돼. 막 생각을 했는데 미워했는데 증오했는데 이제 그건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사람이 또 잘해줬대요. 네. 그런 걸 저는 보면서 여기다가 욕을 먹으면서도 꼰대라고 욕을 먹고 쓰는 이유가 실제로 그렇게 또 버티는 사람은 버텨서 이겨나가고 거기서 성공을 해요. 근데 너무 이 가십거리, 때려치고 나갔다, 뭐 며칠 만에 어쨌다 이런 사람들을 자꾸 그 젊은이의 추세다. 요즘 현대 젊은이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기사 같은 거 보면 들이 너무 많아. 저는 그 신문 지면에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면이 너무 많아 이게. 쓸 게 없어. 그냥 그냥 이거저거 갖다 막 옥사에서 붙여요. 그냥 뭐 저기서 사람이지나 이런 그 뭐죠 또잡 뭐더라 그런 이 플랫폼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데에서 걔들은 자기네 회사 홍보를 위해 가지고 계속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그 설문조사가 몇 명 하느냐? 600명, 700명 이렇게 하거든요. 알바천국에서도 많이 해요. 왜 하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각 신문에서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렇단다 뭐 50%였고 뭐 5번 이직한 직장인이 몇 프로 그 600명이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을 대표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거기에 가서 그냥 이거 그 설문조사 응해주고 뭔가 선물을 받는 그 사람들은 더 진짜 마이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문이 그냥 그걸 갖다 막 뻥뻥 튀우니까 저도 간혹가다 인용을 하지만 그것이 마치 현대 직장인들의 정해진 트렌드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저는 그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런 약식 설문조사를 가지고 뭐 통계청에서 뭘 발표하거나 그런 건 믿어야죠. 그럼 너무 사람인지나 이런 데서 막 그런 거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오는데 김강동 씨인데 싫어하겠죠. 싫어요. 근데 그런 좀 그 뭐라 그럴까 참고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도 그 꼰대를 그냥 표방을 했습니다. 커밍아웃을 해서 나는 꼰대다. 그러니까 이게 MZ 세대 뭐 신세대 그는 어떻다 그러고 자꾸 그거를 어찌 보면 어른들이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꼰대 안 되려고 그러면은 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꼰대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할 말을 해서 그 버릇없는 애들 좀 얘기 좀 해주고 그 왜 공중도덕도 어기고 뭐 이런 그리고 분명히 그 전철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 임산부가 힘들게 서 있는데 또 애도 하나 그 데리고 이렇게 힘들게 서 있는데도 젊은 애가 앉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저는 꼰대가 돼서 차라리 야 일어나 그러지 그거 눈뜨고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오히려 좀 그런 역할을 해야 이 사회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안 해. 그러니까 너무 방치해서 그런 게 더 이렇게 그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우리 김영주 작가님은 그 작가면은 이렇게 글만 쓰고 이렇게 남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실제로 다 하면서 피부로 겪었기 때문에 몸으로 다 겪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담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서 그 해결책을 계속 제시를 하고 그걸 이제 또 방송에서 또 정제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청취자들이나 그러니까 시청자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옆에서 보면 저는 이제 경영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지원 대표님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도 막상 회사에서 일이 일어나면은 사실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답이 잘 안 나온 때가 많아요. 어쨌든 그럴 때 사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계기로 저도 사실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많이 이 책 읽으면서 느꼈고 여러분들도 한번 또 방송을 들어보세요. KBS 목요일 네, 목요일 KBS, 9시 네, 45분. 9시 45분에 그 김방희의 성공 예감
전공대학 거기에. 친구예요.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놓아주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 2달만 더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려면 2달 안에 들으십시오. 네. 그리고 저는 KBS 대전 KBS에 매주 월요일 아니 화요일 5시 반에 그 바른경제 뉴스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했고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5시 반에 그 바른경제 뉴스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도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감동을 받거든요. 김정준 작가님께 큰 박수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오늘 그 북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이제 찍어놓는 거 있나요? 여기다 이걸 저한테 좀 이메일로 그냥 메신저나 말을 이메일 아까 제가 물어봤던데 메일로 해야 해상도가 좋지. 강의 감사했습니다. 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가방 좀. 네. 저기도 제가 나왔습니다. 제 사이트 제가 아, 예, 예. 내 핸드폰 좀 찍어달라고 막번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이거 몇 장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